어저께 행사 잘했습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민족중흥의 영웅이신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6주기 추모식을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의 재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경례. 바로 이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식사가 있겠습니다. 민족중흥회 회장이시며 추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재호 회장님께서 계식사를 하시겠습니다.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이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게 가운데서 계속 떨어져. 개식사 딱 붙여야 되는데. 카랑카랑한 님의 목소리가 한없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허허벌판 산천 초목이 메마른 땅, 악착같이 달라붙은 대물림의 가난의 굴레에 갇힌 백성들, 절망의 나날 그 한복판을 뚫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목젖이 벌겋게 달아오른 님의 사자후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들쑤시는 까닭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과 가신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허물을 안고 가까서 그 46주기를 맞아 님의 영전에 마음속 큰 절을 올립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수는 할 수 있다는 한국인 특유의 건질긴 건성을 이렇게 세운 협동정신입니다. 님께서 손수 노래말을 짓고 가락을 붙인 새마을 노래가 실종됐습니다. 헐벗은 지구촌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신앙적 구호가 신바람을 일었습니다.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위대한 유산을 볼때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한 배은망덕의 극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못난 정치 탓입니다. 협치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헌으로 나가 뒹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은 속임수 경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술자리를 잃게 마련입니다. 정치 불신이 넘실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보릿고개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리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사법 일수구의 숲에 갇힌 정권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은 큰 몸집을 앞세워 권력 독과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거부지는 사회는 끝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이 정권은 상식을 짓밟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권의 정체성은 편의주의에 휩쓸려 좌우를 넘나드는 중심을 잃은 채 헤매고 있습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은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빌미로 법원 장악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줄줄이 여건마당에 대법원 원장 중이야 어처구니 없는 과욕을 앞세운 좌파 운동권 세력은 내란 종식을 핑계로 특검 정치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리 붕괴를 겨냥한 그들의 노림수는 거의 종착점 문턱에 와 있습니다. 특검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저작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국가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결속을 굳힌 북한은 호존성을 날카롭게 하고 날로 그 호존성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전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것이 한미정보당국의 평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동북아 전략적 시형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성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검토설은 민감한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표현 속에는 역할 변경과 전략 감축이 같은 민감한 사항이 함축되어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생전 유비무환을 절규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충정이 뜨겁게 와닿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신중하게 꿈틀거리는 한국 핵 주도권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초점은 분명합니다. 핵 주권의 현실화입니다. 우리는 외우 내환과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움의 뿌리를 박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금언이 떠오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국 광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외침, 보배로운 또 하나의 금언이 우리의 기전을 때립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두 거인의 대지가 하나로 받들지 못한 채 북태민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을 다잡아 북태민하의 전력으로 달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의 천상활약을 기원하면서 개식사에 가름합니다. 천지신명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만세. 10월 26일 추도위원장 정재호 적음.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영전 앞에 그리움과 경외심을 안고 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없이 깊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꺼져가던 민족의 혼을 일깨우셨습니다. 작은 어촌에 세운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가난의 시대를 녹여낸 산업화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바다로 울려 퍼진 거대한 선박의 백고동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힘찬 함성이 되었습니다.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은 국민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과학 입국, 기술 자립에 해야 하는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위대한 조국이 미중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는 대한민국을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번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 삼아 이 거대한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 정치에 맞서 대통령님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생을 바로 세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더 강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재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하늘에서 이 혼란한 조국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 철학을 연구해 오신 국민대 백승주 석좌 교수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과 (40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입니다. 민족중흥회가 준비한 제46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신을 다한 국정 운영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일부의 모진 비판을 인내하고 진정한 이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한 번도 직접 뵙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대 이후 국가전략, 안보전략에 천착해온 학자와 공직자로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국가 전략과 정책들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대화하는 일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것입니다. 뜻깊은 식전에서 제가 대통령과 나눈 간접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모의 마음을 보고의 형태로 올립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신년 체계를 밀레니엄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 캔두 이데올로기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K 캔두 이데올로기의 총 설계사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통찰력, 신념을 갖고 K-캔두 이데올로기를 디자인하셨습니다. K-캔두 이데올로기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다른 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레이트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 1961년 우리 국가의 1인당 GNP는 80달러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5,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255달러로 우리나라의 3.2배, 베네수엘라는 1,000달러로 12.5배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NP는 36,000달러 수준으로 일본보다 앞섰고 국민 총생산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 원조 예산은 약 50억 달러로 세계 20위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상 변화와 그 발판을 대통령님 혼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린 수많은 근로자, 농민, 기업가, 위정자, 국제사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만든 K-캔두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의 후발 개발 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님의 국가 경영 철학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셔서 국제 정세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꾸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 대통령님께서 구소련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고 10월 8일에 올림픽 유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국내의 조롱 섞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셨고 전 국민의 노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동유럽 국가들은 K-캔두 정신이 만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치를 결심한 서울올림픽은 결과적으로 유럽 질서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설립을 결심한 한국정신문화원이 K문화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1978년 6월에 경기도 성남시 국사봉 긱스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대통령께 경제성장에 상응하게 정신문화원을 설립하여 우리의 정신문화를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정책 자문 내용을 흔쾌히 수용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원이 정립시킨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콘텐츠들이 중동 국가들의 원료 같은 K문화 강국의 소중한 국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통령께서 시작한 K방산이 성장을 거듭하여 미국 핵심 군사장비 정비사업, 유지보수 사업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에게라는 독트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국방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자주국방으로 대응했고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인학위를 중심으로 무기개발, 생산사업, 일명 번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K방산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방산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민망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북관계 정체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